새 거야. 정환아. 교실주의. 괜찮나요, 소리? 네. 그냥 목소리가 낫나요? 아니면? 아 배고파. 혜진이 나부터 가 먹고 싶게. 강연을 해주실 유튜버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기업 과장 2년차, 세전전공 8,100만 원, 네, 월평균 실수령 560만 원을 내려놓게 한 그때 그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 공감이 가기도 했습니다. 허준이 교수가 말하기를 지금 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걸어온 길이 부불부불하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장 좋고 빠르고 최적화된 길이었던 것 같다. 시행착오라는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단계였는지 불필요한 과정이었는지 그 당시에 판단하는 것은 정말 섣부른 일이다. 지금 겪고 있는 시행착오는 사실 시행착오가 아니라 나중에 정말 멋진 곳에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일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오늘 강연자님께서 그런 중요한 단계를 겪으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을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튜버 제세캔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경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소개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말씀을 하시길래 어차피 오늘 1시간 넘게 제 얘기를 할 건데 그냥 느끼시는 대로 말씀을 해달라고 저는 아무것도 안 드렸거든요.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도 제가 듣다가 조금 마음이 약간 울컥할 정도로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투자 잘하는 방법, 돈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저에게 듣고 싶어서 오신 분이라면 죄송하지만 잘못 오셨습니다. 잘못 오셨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제가 지금 파이어족은 완전히 과거형이고 망한 상태인 거라는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경제와 돈과 특히 이제 재테크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모이신 여러분들 앞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서울대 졸업하고 대기업 퇴사하고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일 안 하면서 2년째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영상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정도?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기 전이었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희망편입니다. 희망편. 희망편 여기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망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저는 여전히 이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가지고 있고 일부 매각했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정말 폭망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 그래프가 많이 반등한 상태지만 제가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걔가 하락했다고 해서 내 생활에 별로 문제가 없으면 나는 망한 게 아니죠. 네, 그냥 걔는 언젠가 돌아오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막 진짜 영끌을 막 엄청 해다가 영끌을 해서 넣으면서 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때 저는 망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진짜 약간 삶이 내가 지금 이때까지 무슨 짓을 한 거지? 막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제가 희망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디 떨어져 본 적이 잘 없어요. 재수없지만 근데 제가 편의점 알바 지원에 2번이나 떨어졌어요. 경력이 없다고
경력이 없다고 2번이나 떨어지고 이제 3번째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냥 주 1, 2회 일을 한 게 아니라 15개월인가 완전 풀타임 편순위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이때도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었죠. 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아서 복귀하지 않느냐. 그때 저는 편순위만 하고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일을 하면서 틈틈이 신문 보고 책 보고 공부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내가 왜 망했을까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나는 똑똑하고 잘났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선생님들 말을 잘 들어서 하라는 대로 투자를 했는데 아니 이런 난데없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게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경제 기초서를 읽고 경제 신문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그걸 저랑 같이 해나갈 사람들을 모아서 챌린지를 운영하고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짤막짤막한 강의를 해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과 병행해서 이때 외화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외화 투자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 외화 투자하는 방법의 창시자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인을 하게 돼가지고 강의도 시작하고 하게 된 거였거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순위를 하고 있었지만 그거 자체로도 제가 배운 점이 되게 많았고 또 그걸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길을 제가 원하는 방향의 길을 찾으려고 밀고 나갔을 때 누군가한테 연락이 오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또 김승겸 선생님이 창문을 하나 또 열어주셨죠. 외화 투자 강의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망한 이야기도 괜찮으니까 그냥 제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길래 방구석에서 나 혼자 유튜브 찍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또 창문을 하나 열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진짜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어떤 지금 길을 걸어왔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돈 버는 방향이기는 한데 조금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선생님들한테 진짜 이쁨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 이제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하는 말 잘 듣는 모범생 이고 지독하게 FM이어가지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제 회계 담당자한테 이 과장님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런 원칙주의자, 계획주의자.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갔더니 좋은 회사에 가고 좋은 회사에 갔더니 연봉을 많이 받는 경험을 그때까지의 제 평생 동안 하면서 전 뭐가 됐었냐면 되게 답정너가 된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낸 답이 맞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동생한테 꼰대질도 많이 했습니다. 동생과 주변 사람들한테 참 꼰대질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오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분명히 배운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예상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났고 거기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막막하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 제가 많은 사고방식의 변화를 겪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물음표라고 해둔 게 저 자신을 지금 제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음표인데 모범생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마음이 편하던 스타일의 사람에서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현실에서 결과를 내가 알 수 없구나. 내가 그렇지만 부딪혀 봐야겠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울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 그런 좀 경험주의자가 됐고요. 그리고 1 더하기 1은 2. 정답은 이거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구나. 아니면 전혀 내가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말하자면 확률론적 사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가 시험 문제에 답을 채점하듯이 정답을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세계구나 지금 이 세계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불확실성의 현실 세계인 거죠.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사람들의 욕망이 훨씬 더 격렬하게 엉키면서 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우리 한 개인으로서는 참 예측하거나 정답을 맞히기가 어려운 복잡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를 저는 좀 많이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뭘 하든은 그건 별로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승패를 가르더라고요. 그게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고. 그러면 그 어떻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의지를 높이고 나의 실력을 키우는 방향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그렇게 의지력이 강한 강철 인간이 못 되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나약한 나 자신을 움직이게 만들어줄 시스템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 뇌과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행동경제학이라든지 뇌과학 관련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말에 익숙하실 거예요. 인간의 뇌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원숭이보다도 못하다고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편향들, 정말 생존 본능이죠. 원시의 인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편향들을 여전히 우리 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뇌와 상관없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걔가 나를 자동적으로 굴러가게끔 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플릿 투자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최근에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게 올해 2월부터 달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워낙에 운동을 싫어하고 정말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달리기라는 걸 난생 처음 시작해 보니까 의지를 처음에는 불타올라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의지가 잘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 런데이라는 앱에서 훈련 코스에서 일주일에 3번 달리라고 말하길래 3번을 어떻게든 뛰려고 했는데 건너뛰는 날들이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근데 결정적으로 규칙적으로 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규칙을 일주일에 3번 뛴다가 아니라 격일로 뛴다 이런 규칙을 만들었을 때 그걸 지킬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은 나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이틀 몰아서 뛰고 한 3, 4일 쉬다 하루 뛰고 이럴 수도 있었고 그게 되게 밀리면 이제 내가 이틀 뛰어도 일주일에 3번은 못 뛰네 그런 주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하루 걸러서 격일로 무조건 뛴다 이런 시스템 규칙을 만들었더니 그때부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뛰게 되더라고요. 빠지지 않고. 저는 시스템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명확한 형태의 규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스플릿 투자는 뭐냐면 여기서는 규칙이 2개 있어요. 투자금을 나눠서 앞번호보다 몇 퍼센트 떨어졌을 때 다음 아이가 산다. 그리고 팔 때는 앞번호든 뒷번호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산 가격에서 얼마 올랐으면 판다. 이게 이제 스플릿의 매도의 규칙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않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그냥 팔면 되고 내리면 사면 되니까. 나는 되게 기계적인 대응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기계적인 대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면 규칙을 좀 다듬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환율 시장을 봤더니 5원 내리면 사고 3원 오르면 팔았을 때 매매 빈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수익을 낼 기회가 너무 적어지더라. 그럼 내가 3원 내리면 사고 2원 오르면 팔아볼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은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나의 의지력과 나의 실력은 수정이 어려워요. 그냥 노력을 갈아 넣을 수는 있는데 그게 되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갈아 넣는 노력만큼 명확한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도 알 수 없죠.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면 주식, 부동산 투자에도 성공하신 분들은 시장이 오르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산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20% 수익 먹고 빠질 거야. 이런 분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지난 장에서.
그러니까 보통 초보들은 막 오르니까 더 오를 거야 신나. 나는 더 오르면 팔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자들은 20% 정도의 안전마진을 처음부터 먹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이미 먹고 들어가고 그 안전마진 되는 순간 더 오르든 말든 먹고 빠진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던, 되게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시장의 부침과 상관없이 살아남으셨더라고요.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되게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외환 투자 쪽을 하고 계시니까 환율 사실 저는 환율이 아까 변동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플릿 투자라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무서운 상황이에요. 저는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움직여주면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환율이 가만히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혹은 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되든 그걸로 인해서 환율이 요동친다? 네. 인천 만월초등학교 1학년 일반 교실에서 진행된 세금 내는 교사들 모임의 강의 일부를 담아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2편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파이어족, 퇴사, 경제적 자유 등에 대해서 나눈 내용들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